어저께 사용했던 모델링, 지난 시간에 사용했던 모델링 기법입니다. 자, 서클을 이용해서 원을 하나 그리고 그 다음 얘를 바로 어떻게 간다고요? 에디트 폴리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면이 하나 만들어져요. 그 다음 이 상태에서 익스트루드를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 베벨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베벨은 돌출한 다음에 크기를 줄이는 거죠. 자, 이때 면은 에지 페이스로 놓으시면 좀 보기 좋습니다. 이렇게. 맥스는 크기를 직접적으로 조절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사이즈를 치수별로 한다기보다는, 치수도 돼요. 그런데 비례로 작업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비례로 보기 좋게, 보기 좋은 정도로 움직이는 경우들이 많아요. 항상 같이 확인해야 되는 거죠. 지금 보시면 이렇게 커브를 만드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와인잔이 나온단 말이죠. 나머지 비례가 안 맞는 건 어떻게 해요? 자, 버텍스를 이용해서 혹은 폴리곤을 선택을 합니다. 선택을 해서 스케일로 줄여주시면 돼요. 이거 줄여주시면 크기를 맞출 수 있단 말이죠. 이렇게. 그러면 크기를 맞출 수 있죠. 그 다음에 이 안쪽을 보죠. 이 안쪽을 같이 봅니다. 여기죠. 우리가 아웃라인이나 인셋 등을 이용해서 이렇게 두께를 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익스트루드. 자, 보시면 돌출된 거 보이시죠? 지금 여기까지 내려왔어요. 그 다음에 다시 또 베벨로. 또 베벨로. 자. 그러면 어떻게 됐나요? 와인잔 모델링이 됐나요? 자, 한번 해보실까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모델링 기법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다시 한번 볼까요? 제가 얘를 지웠습니다. 자, 첫 번째 방법입니다. 여러 가지로 모델링 할 수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이에요. 서클을 제가 하나 이렇게 그렸고요. 그 다음에 그냥 여기서 오른쪽 버튼 눌러보세요. 오른쪽 버튼 누르면 에디터블 폴리, 에디터블 메쉬, 에디터블 스플라인 이렇게 나와요. 에디터블 스플라인을 눌러버리면 기존의 서클이 사라지는 거예요. 서클이 사라지고 라인처럼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에디터블 폴리로 그냥 넣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에디트 폴리를 적용한 것처럼 돼요. 기존의 스플라인 자체가 사라지게 됩니다. 이 방법도 많이 써요. 내가 더 이상 스플라인을 더 이상 수정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그냥 여기 와서 여기서 에디트 폴리, 에디트 스플라인 뭐 이렇게 해가지고 처리하는 게 아니고 그냥 여기서 에디터블 폴리를 그냥 눌러버리는 거죠. 이 방법도 많이 씁니다. 자, 그 다음에 얘네들 단축키가 1, 2, 3, 4, 5라고 했습니다.
서브 오브젝트 1, 2, 3, 4, 5. 이건 에디트 스플라인에서도 똑같고 에디트 폴리에서도 다 똑같습니다. 자, 똑같이 익스트루드. 그 다음 인셋 다시 익스트루드. 자, 나머지는 이동으로. 자, 그 다음 보시면 여기 면이 어떻게 돼 있나요? 여기 면이 없죠. 바닥에 면이 없죠. 자, 이럴 때 쓰는 게 바로 보더입니다. 이럴 때 쓰는 게 보더예요. 여기 지금 구멍이 나 있단 말이죠. 여기 구멍이 나요. 눌러보면 보더, 즉 구멍을 선택하게 나와요. 여기에 보면 캡이라는 기능이 있어서 뚜껑을 씌울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요.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명령어들은 여기 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다시 자, 인셋 다시 익스트루드. 그러면 자, 컵이 만들어진 거 맞습니까? 그런데 굳이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자, 다시 보시죠. 실린더. 자, 높이에 대한 세그먼트 지우고요. 다만 캡, 뚜껑에 대한 세그먼트만 이렇게 하나씩 주면 되죠. 역시 똑같이 에디터블 폴리로 바꾼 다음 그 다음 버텍스를 이용하셔도 좋고 혹은 폴리를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선택을 해주세요. 스케일로 키우고 그 다음 익스트루드. 자, 다시 뭔가 지정이 됐네요. 자, 선택하고 익스트루드. 그 다음 이동하기. 지금 두 군데 동시에 돌출된 거죠. 위아래가 동시에 선택됐기 때문에 같이 익스트루드가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동을 해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자, 만들어진 거 맞습니까? 다시 보겠습니다. 라인. 그 다음 레스. 미니멈. 만들어진 거 맞나요? 똑같은 도형이지만 이 도형을 만드는 방법, 3D 오브젝트를 만드는 방법이 다양하게 펼쳐지는 거죠. 그럼 내가 이렇게 다양하게 만드는 방법들을 기억하고 있다가 따지는 겁니다. 어떤 게 편할까라고 따지는 겁니다. 이게 편할까? 이게 편할까? 따지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조금 더 편하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정교하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따져보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자, 프론트에서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프론트에서 제가 박스로 그렸습니다. 메모리 부족하네. 자, 이렇게 제가 박스로 그렸고요. 랭슨이랑 위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이즈를 정확하게 넣을 수 있어요. 정확하게 못 넣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1200, 자, 위드 아니다, 2100, 그 다음에 위드 1200, 헤이트 300. 자, 이런 모양이 되는군요. 그 다음에 랭슨 세그먼트.
자, 7층으로 하겠습니다. 7개로 할 거고요. 그 다음 위드 세그먼트 3개로 할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만들어 보시겠어요? 자, 에디트 폴리오. 자, 첫 번째는 자, 이 부분을 밑으로 좀 내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밑으로 내릴 거예요. 네. 자, 여기도 뭐 밑으로 이렇게 내려주면 좋긴 한데 이렇게요. 그럼 나머지가 적정한 등분을 내면 되겠죠? 나머지 선택해서 스케일로 키워봅시다. 그리고 이동. 어림 잡아서 자, 어림 잡아서 만들어 주세요. 자, 버텍스를 이용해서 어림 잡아 만들어 줍니다. 필요 없는 선들은 모서리들은 지우도록 하죠. 네, 여기 모서리 필요 없어요. 여기도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지우면 돼요. 자,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보실까요? 자, 면들을 선택하고 인셋을 줘보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 전체적으로 이렇게 들어가네요. 그러면 아웃라인은요? 안 되겠고요. 각자 주고 싶은데 자, 어쩔 수 없군요. 각자 들어가려면. 자, 여기 되네요. 자, 어떻게 됐나요? 인셋에 보면 눌러보시죠. 그룹별, 바이 폴리곤별. 무슨 얘기예요? 인셋을 보면 자, 보시죠. 선택을 했어요. 이 전체잖아요. 이게 전체가 한 번에 인셋 될 거냐, 아니면 그룹별로 될 거냐, 아니면 바이 폴리곤 각자 될 거냐. 자, 이렇게 각자 커질 거냐, 아니면 따로 커질 거냐, 이거죠. 제가 원하는 건 따로입니다. 자, 다시 볼까요? 선택을 했습니다. 자, 뒤에 거 빼고요. 그 다음에 크기를 적당히 조절해 보죠. 자, 승인. 그 다음에 익스트루드. 자, 쭉 하면 뒤로 들어가는 거 보이시나요? 적당히 넣고 이동 툴로 넣어 보세요. 그러면 이 모양이 장식장 형상으로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네. 그러니까 인셋을 그룹으로 할 거냐, 바이폴리로 할 거냐,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별거 없는 그냥 사각형이었는데 익스트루드, 인셋과 익스트루드로 간단하게 이렇게 장식장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물론 정확한 건 아니에요. 보시면 굵기 차이가 난단 말이죠. 여기 두께 차이가 난단 말이죠. 그런데 멀리서 보면 이게 두꺼운 건지 얇은 건지 다른 건지 안 다른 건지 모른다는 거죠. 우리는 멀리서 보기 때문에 1mm, 2mm, 한 10mm까지는 그냥 무시해도 크게 문제되진 않아요. 자, 스케일로 이렇게 움직였으면 이제 바닥을 봅시다. 폴리곤을 이용해서 다리가 될 부분을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익스트루드. 어느 정도 익스트루드 한 다음에 나머지는 무브로 이동해 주시면 돼요. 자, 어떤가요? 그러면 책상이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네, 어렵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모델링 하시면 됩니다. 근데 나 여기다가 이렇게 칸막이를 치고 싶어요. 뒤에 보통 이런 칸막이가 많이 있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스텝을 만들어 줘야 되는 거예요. 칸막이가 들어가야 할 스텝이 필요한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익스트루드를 또 합니다. 그러면 스텝이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나요? 네, 다시 또 익스트루드 합니다. 네, 보시면 자, 버텍스로 움직이는 게 이럴 땐 좀 편해요. 자, 스케일로 이동 툴로 자, 그러면 여기에 칸막이가 만들어지면 되겠죠. 자, 일단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자, 다음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기에 네모난 사각형을 그리고 이쪽에도 네모난 사각형을 만들어서 붙여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간단하게 하는 방법이 있고 조금 어렵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늘 방법은 연구하면 됩니다. 자, 우리가 했던 것 중에 인셋이라는 기능이 있었어요. 인셋이요. 얘를 조금만 이렇게 줄이면 바로 얘를 여기까지 줄이면 돌출하고 자, 이해되시나요? 자, 보세요. 이쪽하고 반대편을 선택해서 여기하고 자, 여기하고 동시에 인셋을 조금만 줍니다. 그러면 다른 뷰에서 볼까요? 자, 인셋 들어간 거 보이시죠? 자, 레프트 뷰니까 이쪽에서 바라본 거예요. 자, 이쪽. 다시 말하면 이쪽이 뒷면, 이쪽이 앞면이 됩니다. 자, 벌텍스로 들어가서 이동해 보죠. 이렇게요. 자, 그러면 자, 버텍스가 이렇게 모인 거 보이시나요? 네. 다시 선택하고 이번엔 폴리로 바꿔서 선택하고 그리고 양쪽 선택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익스트루드 그 다음에 스케일로 줄여보시죠. 익스트루드가 됐다면 그 다음에 스케일로 줄여보시죠. 스케일이 네, 전체의 중간으로 그럼 어떻게 되나요? 뒷부분 딱 붙는 거 보이시나요? 네, 방법이 되는 거죠. 모델링 할 때 어떤 규칙이 있는 건 아닙니다. 내가 이걸 가지고 전체 형상만 만들어내면 돼요. 자, 그러면 멀리서 보면 책상처럼 보이죠?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에는요, 조금 다른 기능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기능이냐면, 자, 옵션 중에 보시면 여러 가지 옵션이 있었는데 그 중에 밑으로 조금만 더 내려봅시다. 조금만 더 내리면 바로 여기 슬라이스라고 하는 부분과 여기 슬라이스라는 부분과 커트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중에 커트요. 물론 슬라이스를 쓰셔도 돼요. 그런데 슬라이스를 쓰는 것보다 커트를 쓰는 게 조금 더 쉬울 겁니다. 다만 슬라이스 플랜을 쓰면 평면으로 자르는 거기 때문에 일정한 간격으로 뭐 수평 수직을 딱 맞게 내 마음대로 잘라낼 수 있어요. 근데 커트는 그렇지 않습니다. 커트는 내가 원하는 위치에 원하는 만큼 선을 만들거나 잘라낼 때 쓰는 게 커트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 부분에 뜬금없이 이렇게 사각형이 하나 생겨야 돼요. 이게 이제 커트인 겁니다. 자, 커트를 쓴 다음에 그냥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면들이 만들어집니다. 자, 근데 이 사각형 사선이 하나 딸려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사선 하나 딸려 나오는데 얘는 안 없어집니다. 안 없어져요. 면이 최소 사각형을 유지하려고 해요. 그래서 안 없어지는 겁니다. 자, 반대쪽도 한번 해볼까요? 반대쪽도 커트. 대충 그리세요.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사각형 면이 생성이 됐을 겁니다. 보시면 벌텍스를 보시면 자, 이렇게 만들어진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최소 스케일로 줄이면 수평이나 또 수직 등을 이와 같이 맞춰낼 수 있습니다. 스케일을 이용하면 최소 이렇게는 맞출 수 있어요. 자, 어떤가요? 맞춰진 거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과감하게 구멍을 냅니다. 지우세요. 과감하게 지우세요. 그 다음 보도로 갑니다. 보도에 가면 어떤 기능이 있냐면 커넥트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커넥트하고 브릿지하고. 자, 보도를 누르고 자, 같이 볼까요? 자, 커넥트 두 개를 같이 선택하고 커넥트 연결이 안 되네요. 그럼 브릿지로 연결되는 거 보이시나요? 다시 보시죠. 자, 구멍을 내고 원래는 그냥 이렇게 쓰셔도 돼요. 브릿지로. 브릿지가 다리란 뜻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을 하면 브릿지가 만들어진단 말이죠. 그러면 나는 다시 이쪽으로 와서 위치를 다시 잘 맞춰주면 되는 거죠. 면의 크기라든지 위치라든지 이렇게 그러니까 두께가 이렇게 두꺼울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두께도 조절해 주시고 위치도 조절해 주시고 아무것도 없는 면에서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모델링을 하더라도 어떤 명령어를 쓰느냐, 어떻게 만드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모델링하는 방법들이 다 달라져요. 너는 이렇게 하니? 나는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면 좀 편하지 않겠니?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방법을 찾는 거죠. 내가 사물을 보고서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이거 끊임없이 연구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우리 정말 간단한 걸 하나 만들어 볼까요? 자, 스피어를 만들어 보시고요. 스피어 구슬이죠. 구슬을 만드시는데 세그먼트가 14개가 되도록 한번 만들어 보시죠. 세그먼트는 14개입니다. 자, 이번엔 에디트 폴리로 바꾸겠습니다. 에디트 폴리. 그 다음 자, 위에서 보면 여기면 두 개를 동시에 선택하겠습니다. 두 개를 동시에 작업할 거예요. 이거 반만 작업해도 돼요. 디포메이션이라는 툴이 있어서 절반 딱 복제해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이거 사실은 반만 작업해도 돼요. 그런데 두 개를 같이 하는 건 대칭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 다음 인셋으로 줄여볼까요? 인셋으로 쭉 줄였다가 그 다음 베벨을 쓸 겁니다. 베벨을 이용해서 이렇게 그리고 스케일을 이용해서 크기는 줄이겠습니다. X, Y축의 방향으로 이렇게 저기구나. 이렇게 Y축은 똑같게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다시 또 베벨 지금 보시면 양쪽으로 이렇게 커지잖아요. 네, 이렇게 같이 커지지 않도록 항상 스케일로 눌러줘야 됩니다. 이렇게. 이거 그냥 익스트루드 몇 번 하셔도 돼요. 그냥 이렇게 익스트루드를
몇 번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결국은 다 스케일로 줄이시면 돼요. 결국은 스케일로 각자 이렇게 줄이시면 됩니다. 각자 선택해서 이렇게 줄이셔도 돼요. 또는 정면을 보시고 벌텍스를 이용해서 이거 움직이시면 됩니다. 벌텍스를 보고 이렇게 하나씩 움직여 주시면 돼요. 이렇게요. 얘도 마찬가지. 와. 이거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미적 감각밖엔 필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뭐가 되나요? 캐릭터의 귀가 만들어진 거 맞나요?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자, 얘네들은 안쪽으로 조금 더 들어오면 되겠죠? 그러니까 스케일로 줄여봅시다. 이동 툴로 조금 움직여 보시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정면에서 보면 이렇게 모양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점들을 하나씩 움직여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해당 모양으로 전체 입의 모양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냥 이렇게 하나씩 붙잡고 움직이셔도 돼요. 그건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작업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렇게 아랫부분도 여기도 함께 살펴봐 주세요. 자, 보통 이런 다음에 여기에 뭘 붙여줘요? 스피어로 이렇게 올려놔주면 자, 캐릭터의 모양이 만들어진 거 맞습니까? 자, 계속 조절해 보시죠. 그러면 대략적으로 이렇게 형상이 만들어졌을 겁니다. 자, 맞춰보시죠. 자, 여기에다가 제가 이렇게 슬라이스 처리를 한번 할 겁니다. 이렇게 슬라이스 처리를 한번 할 거예요. 보시면
아까 우리가 썼던 명령어가 cut라는 명령어를 썼었습니다. 이번에 슬라이스를 한번 써보죠. 자, 슬라이스 플랜을 만들어 보면 플랜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다시요. 이 슬라이스 플랜을 로테이트 합니다. 그리고 이동해 주죠. 그러면 내가 원하는 면에다가 이렇게 슬라이스를 해줘요. 자, 이 상태에서 슬라이스를 눌러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내가 원하는 자리에 이와 같이 슬라이스가 들어가요. 다시 한번 볼까요? 슬라이스 플랜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슬라이스 플랜이 이렇게 나와요. 내가 원하는 자리에 이렇게 슬라이스가 들어갑니다. 여기 보시면 같이 보세요. 그러면 원하는 자리 슬라이스 플랜에 따라서 면이 만들어졌다 지워졌다는 거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위치를 맞춰 놓고 슬라이스 버튼을 누릅니다. 그 다음에 끄시면 내가 원하는 자리에 이렇게 정점이 추가가 됩니다. 자, 정점을 추가한 이유는 간단해요. 여기가 정점이 조금 더 필요하니까 그래요. 보통 이렇게 뾰족하게 올라간단 말이죠. 이게 이제 표현이 안 되니까, 이렇게 뾰족하게 올라가는 게 표현이 안 되니까 제가 이렇게 슬라이스 처리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내가 원하는 만큼 이렇게 슬라이스 처리가 됐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필요한 만큼 슬라이스 처리해서 작업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뒤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금은 여기는 얼굴이잖아요. 얼굴이고 이제 목 부분을 만들어야 돼요. 목과 몸통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돌출하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다른 걸 만들어서 연결하는 겁니다. 우리 아까 브릿지라는 거 봤었잖아요. 몸통을 만들어서 브릿지를 연결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다른 하나는 여기서 그대로 계속해서 돌출을 이용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자, 우리는 조금 쉬운 걸 써봅시다. 몸통을 만들어서 붙여보자고요. 그럼 몸통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똑같아요. 똑같이 스피어로 만듭니다. 비슷한 크기로 만들되 보통 캐릭터들은 가분수잖아요. 몸이 더 커요. 몸이 작아요. 이렇게. 그리고 형상이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죠. 자, 조금만 더 키워볼까요? 네, 엉덩이가 얼굴만하게, 아니면 엉덩이 조금 더 작게. 그 다음 에디터블 폴리로 바꾸시고, 네, 스케일을 주는 거죠. 스케일을 줘도 좋고, 자, 이렇게 엉덩이 부분과 이렇게 목 부분을, 이렇게 엉덩이 부분과 목 부분을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자, 벌텍스로 이동하셔도 좋습니다. 그건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작업해 보세요. 올려주세요. 이렇게 올려주세요. 다만 올릴 때 어깨 부분이라고 하죠. 이렇게 어깨가 될 부분은 맞춰주세요. 이렇게 어깨가 될 부분. 그러니까 여기가 팔이 나올 자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여기는 다리가 나올 자리가 되겠죠. 자, 옆에서 보면 대략 비슷해요. 이렇게 옆에서 보면 비슷하게 나오는데 앞에서 보면 좀 달라집니다. 자, 다리가 나올 자리 부분까지 만들어 봤습니다. 자, 앞에서 볼까요? 자, 앞에서 본 모습은 조금 달라요.
앞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엉덩이가 커야 돼요. 그러니까 자, 선택을 해서 스케일을 줄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서 줄여보세요. 여기는 선택해서 반대로 키워봅니다. 얘가 이렇게 해볼까요? 다리를 여기서 빼볼까요? 팔은 이쪽에서 나가고 다리는 여기서 이렇게 빼보도록 하죠. 얘는 좀 내려도 좋고 얘를 위로 조금 올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다리가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이 두 개, 얼굴과 몸통을 어태치합니다. 어태치, 디태치의 개념이 있었습니다. 어태치는 부착시키다, 디태치는 떼어내다. 그러니까 얼굴을 선택하고 몸을 어태치합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얼굴과 몸이 서로 하나의 객체로 연결이 됩니다. 자, 다음으로요. 벌텍스를 이용해서 목 부분에 있는 이 꼭지점 하나하고 몸통 부분에 있는 이 꼭지점 하나를 지웁니다. 그러면 이렇게 구멍이 날 거예요. 이때 이제 보더를 이용해서 연결을 해주면 되겠죠. 두 개를 같이 선택하고 안 되나? 보더도 되던데 안 되면 브릿지로 이렇게 브릿지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브릿지를 썼더니 목이 돌아가요. 이거는 첫 번째 점이 돌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돌려주세요. 면을 회전시켜 주셔야 됩니다. 풀어 주셔야 돼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자, 그리고 적당히 이동시켜 놓으면 이렇게 브릿지로 몸통과 얼굴을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완성시켜 보시죠. 맨 마지막에 메쉬 스무스를 딱 넣어주면 됩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에디트 폴리. 에디터블 폴리로 전환한 다음, 자, 뭘 만들 거냐면 물고기 만들 거예요. 물고기를 만들 겁니다. 자, 이 앞쪽에 요 하나만 돌출할 겁니다. 자, 익스트루드로 하나만 이렇게 돌출해 주세요. 그 다음, 자, 보시면 네모난 물고기는 없죠. 그죠? 물고기가 어떻게 해요? 동그랗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점을 선택해 봅니다. 그러면 점들이 다 선택되는 거 보이시죠? 이 상태에서 스케일을 줄일 겁니다. XY 방향으로. 그러면 몸통이 동그란 모양 만들어진 거 보이시죠? 소세지처럼 이렇게 동그란 모양의 물고기를 만들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이번에는요, 잘 보셔야 됩니다. 레프트 뷰에서 보면 이 부분을 선택을 할 거예요. 제가 원하는 건 이 부분입니다.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 레프트에서 이렇게 선택되면 여기만 선택된 게 아니고 이 반대쪽도 같이 선택이 돼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반대편을 지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얘를 이렇게 밖으로 빼보죠.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튀어나온 거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바꿔주시죠. 자, 다음 보실까요? 지금 여기는 탑뷰입니다. 여기가 좀 뾰족해야 돼요. 그래서 스케일로 조금 이렇게 줄였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 여기는 정면 뷰입니다. 즉 이런 식으로 만들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선택해서 조금만 위로 올려주세요. 이렇게. 자, 그냥 여기만 조금 스케일로 줄여주세요. 이렇게. 이런 모양이 되겠네요. 다음 보시면 이렇게 갈 겁니다. 이제 위에서 봤을 때예요. 위에서 봤을 때 이렇게 해서 꼬리가 이렇게 이런 모양이 되게끔 할 겁니다. 위에서 보면 이렇게 몸통이 나와서 이렇게 꼬리가 이런 모양이 되도록 이렇게 조절할 거예요. 간단해요. 스케일로 조절하시면 됩니다. 선택하고 스케일로 계속 이렇게 조절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커졌다가 이렇게 쭉 줄어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요 정도까지 갈까요? 이렇게 해서 스케일로 줄여 봅시다. 이렇게요. 자, 그러면 몸통이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네. 어색하지 않도록 조절해 보세요. 스케일로 조절해 보세요. 자, 이 부분은 어떻게 하냐면 꼬리 지느러미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반달 모양으로. 그러니까 반달 모양으로 만드시면 돼요. 여기 꼬리 지느러미를 자, 이동으로 이렇게 반달로 만들어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요. 움직여 보세요. 이렇게. 자, 그러면 반달 모양으로 꼬리 지느러미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여긴 조금만 더 줄여볼까요? 자, 얘는 완전 줄여볼까요? 이렇게. 그 다음 줄여보죠. 그 다음 또 안으로 넣어보죠. 이동 툴로. 그러면 자, 모양이 이런 모양이 되겠죠. 자, 탑뷰만 일단 맞춰보세요. 프론트 뷰는 아직 시작 안 했죠, 그죠? 프론트 뷰는 당연히 이상하게 나오는 게 맞습니다. 탑뷰만 맞춰보세요. 자, 프론트만 확대해서 보시죠. 보시면 이 부분, 꼬리 부분이죠. 꼬리 부분부터 먼저 해결해 볼까요? 여기네요. 꼬리는 많이 납작해요. 그러니까 꼬리만 일단 납작하게 바꿔줍니다. 그러면 보시면 이렇게 꼬리가 이렇게 보여요. 꼬리처럼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들 이제 여기를 조절을 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배가 살짝 나오고 몸뚱아리가 이렇게 되게끔.
유선이 되게끔 조절을 해줘야 됩니다. 자, 스케일로 조절해 보죠. 자, 그 다음에 조절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라인을 맞춰야 되겠죠. 그래서 그 다음 부분에는 뭘 해야 되냐면 이동 명령으로 자, 이와 같이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물고기 모양이 만들어지겠죠. 자, 정면과 프론트를 이용해서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 보시죠. 자, 이번에는 등지 드러미하고 배지 드러미 그러니까 등지 드러미 하나, 배지 드러미 두 개를 더 만들어야 돼요. 자, 등지 드러미는 한 여기쯤? 여기가 좋을까요? 네, 여기다 하죠. 베벨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돌출하고 줄어들고 돌출하고 줄어들고 이렇게요. 그 다음에 버텍스를 이용해서 조절하시면 됩니다. 이동하는 것도 그렇고, 자, 이동해서 등지 드러미를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만 해놔도 될 것 같네요. 사실은 이렇게 뾰족해야 되는데 얘가 이렇게 뾰족해져 버리고 납작해지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적당히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러면 자, 보시죠. 이렇게 등지 드러미가 나오죠. 배지 드러미도 마찬가지예요. 배 쪽도 두 개입니다. 자, 이렇게 두 개요. 두 개를 동시에 선택해서 역시 베벨로 두 번만 돌출합니다. 한 번 줄어들고 두 번 줄어들고요. 그러면 이제 버텍스로 역시 조절해 줍니다. 크기라든지 위치라든지 모양이라든지 탑뷰에서도 함께 조절해 주세요. 그 다음에 이동 툴로 아까와 똑같이 지느러미를 만들어주면 되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집니다.